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서울시가 파격적인 재건축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어떤 아파트가 수혜를 받을지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 화제의 단어 있죠? 바로 양극화입니다. 수도권하고 지방지역의 아파트의 차별, 그리고 역세권과 비역세 아파트 가격의 회복 차이, 마지막으로 신축과 구축의 회복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요즘 외면받고 있는 구축 아파트 선호도가 늘어날 때는 언제일까요? 일단은 신축과 준신축 매매값이 상승을 해야겠죠. 그래서 너무 올라서 접근하기 어려울 때, 그러면서 전세값도 같이 올라갈 때 덜 상승한 구축의 수요 증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신축 아파트를 사지 못해서 구축 아파트를 살 때 그 매수자는 거는 기대가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을 통해서 신축 아파트가 될 거란 기대감을 갖고 간다는 거죠. 자, 전문가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재건축 사업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대지집은 15평 이상, 이 15평 이상 되어야 보통 이제 본인의 아파트의 대지집은 채우고, 임대 아파트 지어줄 때 이제 필요한 대지집은 채워주고, 그래서 약간의 일반 분양 기여를 통해서 분담금을 좀 낮출 수 있거든요. 15평이 되어야 이것도 적긴 해요. 그리고 용적률이 200% 내외가 돼야 된다. 그래야 뭐 300%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높은 일반 분양가입니다. 근데 뭐 평균 대지집은 15평, 용적률 200% 내외에도 요즘 공사비 급증으로 어지간한 입지 아니면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서울 구축 아파트 중 이 조건을 충족하는 곳을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약수 하이츠라는 구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1999년에 완공됐는데 용적률이 255%예요. 자, 길동 우성 아파트 1994년에 완공됐는데 용적률이 무려 308%나 된다 그랬죠. 아까 용적률 200% 내외도 요즘 사업성이 있니 없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정도로 높아버리면 좀 미래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할 정도라는 거죠. 하지만 90년대 아파트는요, 반드시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일단 주차시설이 열악하잖아요. 그냥 단지 안에 대형 면적이 있으면 좀 나은데 중소형 면적일수록 보면 세대당 1.1대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겹주차도 일상이고 주차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폭도 좁고요. 또 하나가 배관이에요. 자, 시간이 지나면 이 배관에서 문제를 발생해서 뭐 아랫집 천장이 곰팡이가 쓰니, 그래서 마치 윗집에 뭐 바닥 다 뜯어내고 생쇼로 해도 안 잡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만이 계속 누적되면 사람들이 안 살아요. 그러면서 안전에도 문제가 생기고 슬럼화 우려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무엇인가 대책이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자, 3월 27일 서울시가 이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 특히 이 안에는요,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 단지의 사업성 개선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최초예요. 자, 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두 번째, 현황 용적률 인정. 세 번째,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 개발. 네 번째, 공공기업 부담 완화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똑같은 건설원가 한 채당 6억씩 들어가는 아파트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송파구에서 이 아파트를 처분하면 일반 분양가 18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원구의 일반 분양가를 노원구에서 이 아파트를 분양했더니 11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송파구 재건축 사업장은 한 채 분양할 때마다 12억의 일반 분양 수입이 잡히고, 노원구에서는 한 채 처분할 때 5억의 일반 분양 수입이 잡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업성이 다른데 똑같은 기부 체납을 받는 게 말이 되냐? 여기서 시작한 게 바로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보정계수는 뭐냐면은 기준 용적률에다가 보통 허용 용적률까지 더해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여기에 시에다가 많은 것을 갖다 바치면서 상한 용적률과 법적 상한 용적률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허용 용적률, 그렇게 많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허용 용적률을 기존의 2배까지 올려주게 된다면 임대 물량을 줄이고 일반 분양 물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 사업성이 적은 지역은 허용 용적률을 기존 대비 최대 2배까지 올려주면서 일반 분양 물량이 많게 나와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느 지역에 적용될까요? 지금 언론에서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하고요,
금천구, 관악구, 구로구, 그래서 노도관과 금관구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상계주공 아파트 5단지 이제 재건축 분담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을 좀 배려를 받게 되면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이 낮아지는 걸 기대할 수 있고 사업 속도에서 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좀 이런 기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현황 용적률 인정과 추가 용적률 부여입니다. 먼저 현황 용적률 인정은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서울의 구축 아파트 용적률 250, 260, 290 이런 데 많거든요. 얘네들을 재건축하려고 해봤더니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공임대까지 지어야 되는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것을 기존 용적률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임대 물량이 최소화 나오도록 해주고요. 여기에 추가 용적률까지 부여해서 일반 분양 물량이 좀 늘어나도록 배려를 해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업성 없는 곳이 사업성이 나오도록 법적 상한 최대 용적률을 360%까지 늘리는 방안이 이번에 나왔어요. 자, 이것이 가능하다면요, 재건축 가능한 용적률이 아까 200% 내외에서 240에서 26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뭐 이런 아파트 단지 보면 저렇게 높은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 답이 없을 것 같은데 1:1 재건축해야 되는데 공사비 엄청 올랐는데 이런 한숨이 나오다가 이제 조금 무엇인가 재건축해볼만 하겠다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제도 발표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역세권 고밀 복합 개발입니다. 자, 지하철 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를요, 준주거로 용도를 상향하면 이제 용적률이 껑충 뛰어 올라가거든요. 그럼 그 아파트를 고밀 복합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지역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업무 복합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래서 아파트만 짓는 건 아니고 다양한 업무 시설도 들어가는 이제 뭐 주거 복합, 뭐 주상 복합 이런 것들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지역, 뭐 사이드 지역 이런 데는 안 해줄 거고 중심지 중심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 지역과 광역 중심, 지역 중심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지에 위치한 역세권 구축이 가장 수혜를 받는 대책이에요. 자, 네 번째는 용도 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 완화입니다. 예를 들어 뭐 종 1종을 2종으로 올리거나 3종을 준주거로 올렸을 때 공공기여가 한 15% 정도 부여되는데 이것을 10% 정도로 낮춘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공공기여 과정에서 건축물 기부 체납에 더 많은 공공기여를 인정해줘서 부담을 낮추겠다고 하네요. 지금 압구정동이 이렇죠. 3종에서 준주거로 올리는 과정에서 공공기여를 요구하다 보니까 야, 난 이거 싫다 해가지고 뭐 신속통합기획 반대하고 이런 목소리가 있다 보니까 공공기여 부담을 좀 낮춰준다고 하네요. 자, 이제 재개발 활성화 방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주목을 받은 게 접도율 완화였죠. 이 접도율은 뭐다? 4m 이상 도로를 접한 건축물의 비율을 의미해요. 그래서 4m 이상 도로를 접한 건축물이 적다면은 거기는 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뭐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주차도 힘들고 해서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네. 그래서 뭐 노후도나 또는 이제 과수필지 등과 더불어서 이 접도율은 재건축 평가의 재개발 평가의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 근데 4m 이상 도로를 기준으로 했던 것을 6m 미만 도로로 기준을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면 접도율이 더욱더 낮아지겠죠. 그러면서 재개발할 수 있는 사업장이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 시내 재개발 면적이 현재 484만 제곱미터인데 이것이 1190만 제곱미터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해요. 자, 그 밖에 재개발 활성화 방안은요, 산자락 저층 주거지 규제 완화 방안, 건축 도시계획 환경교육 등 통합심의 4월달부터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것으로 이제 통합심의 과정이 한 1년 6개월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초기 융자 확대 및 공공택지 매입비 조기 지급 그리고 매입비 현실화 방안도 이번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자,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재건축 활성화 방안 누가 혜택받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도광 지역과 금관구 지역, 그래서 지금 노도광 지역에 많은 분들이 재건축을 기대하고 2020년, 2015년에 집을 많이 사셨는데 사업성 보존 개수하고 공공기여 감소로 사업성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 생길 것 같습니다. 좀 간당간당한 데가 많이 있었어요. 두 번째, 중심지 역세권 구축, 그래서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과 현황 용적률 인정 등으로 재건축을 못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일단은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대부분 재건축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런 대책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구축 아파트에 오래 살던 사람은 땡큐예요. 근데 이것이 엄청난 투기 기회다, 투자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건 좀 아니다 싶은 겁니다. 그냥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 물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심 지역의 초역세권에 그리고 뭐 일반 분양가 높게 받을 수 있는 곳의 구축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서 야 실수요 목적으로 들어가고 언젠간 재건축까지 기대한다면 상관없지만, 이것만 보고 신축이나 준신축 아파트 저렴하고 괜찮은 거 많은데 굳이 구축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의 발표 자료는요, 저희 블로그에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